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2025년 9월 26일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홈 최종전. 평범해 보였던 이 경기에서 야구 팬들의 심장을 흔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구원 등판한 윤성빈이 트랙맨 기준 시속 160.2km라는 경이로운 속도의 공을 던진 것이다. 3회 김지찬을 상대로 159.6km를 찍었을 때도 관중석은 이미 술렁였다. 하지만 4회 류지연을 상대하며 전광판에 떠오른 160.2km라는 숫자는 사직 야구장 전체를 뜨겁게 달궜다. 롯데 팬들의 탄성과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2017년 1차 지명으로 화려하게 입단했지만 끊임없는 부상과 제구 난조로 팬들의 애증을 동시에 받아온 투수. 수많은 좌절과 재기의 시도 끝에 윤성빈은 마침내 제구력을 갖춘 특급 파이어볼러로 재탄생했다. 그날 던진 광속의 공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한 선수의 끈질긴 투혼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윤성빈은 그날을 이렇게 해상한다. 홈 최종전이라 중요성이 크게 느껴졌어요. 공을 세게 던지려고 의식한 건 아니었고 그날 경기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죠. 특히 김지찬과의 대결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김지찬 선수는 신장이 작아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느낌으로 던지려고 했어요. 신장이 작은 타자라서 더 집중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윤성빈 자신도 그 순간 160km를 넘는 공을 던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사실 던졌을 때는 몰랐어요. 팬들의 함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전광판을 봤는데 최고 구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온 최고의 결과. 이것이야말로 윤성빈이 마침내 긴장을 내려놓고 자신 있게 공을 던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화려한 시작과 예상치 못한 추락. 윤성빈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2016년으로 되돌려야 한다. 부산고등학교 재학 시절 윤성빈은 국내 프로야구는 물론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까지 눈독 들일 정도의 특급 유망주였다. 195cm의 큰 키, 95kg의 탄탄한 체격, 최고 구속 153km의 직구. 여기에 빠른 슬라이더와 포크볼까지 갖춘 윤성빈은 당시 스카우트들의 최고 관심사였다.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윤성빈은 KBO 리그를 선택했다. 특히 영구지 구단인 롯데의 러브콜을 받아들였다. 2016년 6월 롯데는 1차 지명으로 윤성빈을 선택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그의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했다. 계약금 4억 5천만 원, 이는 신인 선수들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롯데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산 팬들은 열광했다. 부산 출신의 거구 투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었고 그 재능이라면 충분히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윤성빈의 프로 생활은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야구는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윤성빈은 데뷔 초부터 어깨 부상으로 고생하며 재활에 매진해야 했다. 1군 무대는 아득히 멀어 보였다. 팬들은 조급했지만 윤성빈 자신은 더 조급했다. 8년간 이어진 긴 터널 끝에 2018년 윤성빈은 드디어 1군 무대에 섰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18경기에 출장해 2승 5패, 평균 자책점 6.30. 빠른 공은 있었지만 제구가 받쳐주지 않았다. 볼넷이 쌓였고 타자들은 윤성빈의 불안정한 제구를 기다렸다가 공략했다. 롯데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4억 5천만 원의 계약금, 1차 지명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무엇보다 윤성빈의 잠재력. 구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를 살리려 했다. 일본 지바롯데 마린스로 연수를 보냈고 미국 시애틀의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도 파견했다. 최첨단 트레이닝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역학적 접근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윤성빈은 여전히 제구에 고통받았다. 2019년, 2021년, 2024년 세 시즌 동안 그는 1군에서 단 한 경기씩만 던졌다. 8년 가까이 2군과 1군을 오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2군에서 보냈다. 팬들의 반응은 점점 싸늘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8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버려라 라는 댓글이 달렸고
1차 지명과 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실패한 투자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윤성빈은 예증에 1차 지명이 되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다. 나락의 순간들 속에서 윤성빈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야구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죠. 매일 반복되는 훈련, 하지만 좋아지지 않는 재고, 1군에 올라가도 며칠 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가는 현실, 팬들의 따가운 시선, 자신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냥 하루하루 이겨내다 보니 이런 날이 왔어요. 윤성빈의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무게와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또다시 공을 잡았던 날들. 그 하루하루의 축적이 2025년 윤성빈의 부활로 이어진 것이다. 허송 세월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윤성빈은 자신의 어두운 시절을 후회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그를 살린 결정적 요인이었는지도 모른다. 2025년 알을 깨고 나온 부활. 2025년 윤성빈은 마침내 알을 깼다. 31경기의 출장에 1승 2패, 평균 자책점 7.67을 기록했다. 평균 자책점은 여전히 높았지만 중요한 것은 31경기라는 출장 횟수였다. 마침내 1군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은 것이다. 시즌 초반은 순탄치 않았다. 전반기 5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22.09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또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윤성빈은 포기하지 않았고 김태형 감독도 그를 믿었다. 후반기 들어 윤성빈은 완전히 달라졌다. 26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5.40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제구가 좋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9월 26일 삼성전이었다. 그날 윤성빈은 3이닝 동안 피안타 0, 볼넷 3, 탈삼진 5,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볼넷이 3개나 나왔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삼진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160.2km. 이 숫자는 윤성빈의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